강남팀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이정근 후보님, 서초갑, 강남갑의 김성건 의원님이십니다. 제 버전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일리노이 외동딸. 진짜 일리노이 외동딸은 네,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가 제시카송으로 저의 후원회장이신 윤일상 작곡가님하고 같이 그 선거송 작업을 한 유튜브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일리노이 시카고. 박경미 TV에? 네네네. 사실 박경미 TV가 요즘 아주 유용한데요. 박경미 TV를 키워주신 거는 총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작에 그 밭을 갈아놨더니 선거운동하기 편해지셨죠? 요즘. 네, 정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그리고 김성건 후보님은 호남에서 이미 사선하셨는데 국회 사무총장까지 다 하셨거든요. 굳이 서울에 올라와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강남갑에 제가 지난번 나올 때는 원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여기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걸 아마 총수님께서 보게 될 겁니다. 관심 지역이잖아요. 상대 후보가 태구민이라고 아시다시피 탈북한 외교관이죠. 보수 진영이 강남 유권자를 그냥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습게 알고 있어요. 평화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찍을 것이고 전쟁도 좋다면은 태구민으로 가시고 이게 제 선거 프레임이고. 너무 센 협박 아닙니까?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냥 아주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박빙이라고 그래요. 정당 지지도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는 밀리는데. 정당 지지도는 밀리는데 그러면 개인의 경쟁력 때문에 지금 박빙이다. 그런 거죠. 본인이 정당 지지율을 앞서. 그렇죠. 그 물론이죠. PD 수첩 출신, 탐사 프로그램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역시 서초갑에서 지난번에 이혜원 후보에게 지고 서초구청장 또 도전해서 또 지고 근데 또 서초갑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저도 서초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건 위원장님이 당시 전략공천 인재영입 위원장이셨는데 저를 서초에 내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네, 그래서 저를 내보내시고 그 다음 날 본인이 차출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성건 인재영입위원장이 본인을 사지로 몰아놓고 그렇죠. 본인 역시 사지로 본인 발표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다 장렬하게 그때 전사를 했고요. 서초구청장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아깝게. 네, 서울에서 25개 구청이 있는데 유일하게 서초만 빨강불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뭐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구나. 서울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부터 사실은 이 전투복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투복. 마음 자세가 4년간 전투를 해오신 거구나 완전히. 우리 다스베이다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막 적극적인 응원을 받아서 박경미 TV가 엄청나게 조회수 올라가듯이 이정근 TV도 조회수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잠깐 이 대목에서 그 유튜브 김성건 TV도 좀 많이 봐주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분들의 심정을. 맞아요. 명함을 주면 이렇게 명함을 찢어버리거나 명함을 제 얼굴에 다시 집어 던지거나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 줄 알았어요.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4년간 전투로 다져진 말투예요. 다 덤벼. 막 이렇게. 그러면 이 기운을 받아서 저와 우리 박경미 의원, 김성근 의원님도 넣어드릴까요? 네네. 그런데 요즘 최근 2주 동안에는요. 최근 2주. 네, 지나가면요. 이정근 힘내라. 오,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요즘 최근 1, 2주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앵커께서 제가 전쟁 강남식 표현이야, 강남식 표현.
앵커 깼어. 내가 왜 4년 전에 당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그냥 차출당했나 생각하니까 하늘이 야 4년 후에 태국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 전쟁의 불씨를 네가 가서 꺼라.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짜자잔 하고 이제 박경미 의원님은 근데 비례로만 계시다가 직접 뛰어보시니까 어때요? 저요 재밌어요. 네. 저 지역구 체질인 것 같아요. 지역구 체질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지금 자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지역구 체질이야. 그리고 넌 지금 즐기고 있는 거야. 세 분 다 딱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딱 한 번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넘겠습니다. 제가 깃발을 꼽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소개인 정청래가 윤건영, 고민정을 소개합니다. 차려 경례 착석. 정청래 스쿨이라고 비인가 스쿨이 하나 있어요. 이 각도는 뭡니까 여기? 저거는 이제 방역하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인사를 해요. 그럴 때는 뒤에 소독등을 들고 있어도 저 소독등 때문에 인사 못해 하면 안 돼. 그대로 그냥 막 쏟아지면서 소독물이. 그걸 보면서 차라리 소독물을 맞아라. 소독물을 맞아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소독물이 쏟아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인사해라. 왜? 머리 감으면 되니까. 그거 감으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 이건 다소 연출한 감이 없지 않지만 설정 같아요, 설정. 어쨌든 이런 처절한 모습을 좀 보여라. 이런 미용실 이분들 다 섭외한 거 아니에요? 친한 분들로 섭외했어요. 교과서 만들어야 학교 교재로 삼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교과서에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인사해요, 안 해요? 하죠. 90도로?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예. 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것 같아요. 윤건영.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콜센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건물에 사무소가 있었어요. 네네. 저희 사무실은 6층, 콜센터는 11층. 주민들이 저를 보면 흠칫 놀래요. 일단 1단계는 흠칫 놀래. 그 다음 2단계는 마스크를 빨리 찾아. 2단계는. 마스크를 찾아. 그런 다음에 제가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이. 고생했다. 얼굴 살이 똑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네, 바빠졌네. 코로나 동지. 코로나 연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콜센터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지역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옆 지역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거사무소를 열면 사람들도 좀 오게 하고. 그렇죠. 여기 윤건영 왔다 간 거 아니야, 여기 사무소? 고민정 후보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주는 후보. 광진은 고민할 필요 없다. 고민 끝, 고민정이다. 고민 끝, 고민정. 본인만. 그게 지금 캐치프레이즈예요? 아니요, 이장만 만든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캠프가 좀. 비정통적 방식의 선거 기법을 동원해서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던데. 고소고발을 제가 당했는데. 고소고발을? 네. 벌써? 선거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이 이기겠네. 그런가요? 보통 지는 쪽에서 자꾸 이렇게 뭘 문제 제기하고 고발하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면 고민장이 긴장하겠지. 근데 잘못 봤습니다. 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난감할 때 우는 분이 계실 때. 어떻게 고민정 씨죠? 막 이러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명함을 찢는다거나 버린다거나 아니면 욕을 한다거나 한 번도 이럴 때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까 그거는 너무 기쁜 거지. 기쁘죠. 네. 저는 저를 보고 우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요즘 다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네. 본인. 이 마스크를 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잠바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 본인이다. 네. 진짜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본인이 진짜. 제일 웃기다. 본인. 네,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윤건영 TV도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완전히 간해수공업이고 여긴 준재벌급이에요. 몇 명이에요? 숫자도 잘 모를 정도로 다가요. 좀 많이 좀 가입해 주세요. 고민정 TV는요? 저희는 구독이 한 5만 8천? 동접이 한 1,500? 힘이 들어가서 자랑을, 힘이. 예. 목소리 힘이. 자랑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좀 기를 죽여야 되겠어. 아, 예, 정청래 예, TV 예. 13만 2천. 아, 예. 동시 접속 2천, 3천, 4천. 참고로 제 동시 접속 30명입니다. 여러분 고민정 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인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총수 브리핑에 대해서 I agree with you. 아예 어그리비디. 의석수는 나눠 가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다른 정당이 아닌 민주당이다. 따라서 건너뛰고 몰빵. 무언가 정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도 한 길로 힘을 모아줘야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진다. 예, 뭉칩시다 우리.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커밍아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입장을 이제부터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힘이 모여야 됩니다. 분산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빵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공천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지난주에 된 거죠. 지난주쯤 된 거죠. 예. 수요일쯤 된 거예요. 네.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두 법조인에게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가. 선배로서 코치 좀 해주시면. 적으면서 들어도 되나요? 두 분이 다 원래 당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그렇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기존의 그 지역에서 당 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과 조직이 움직여요. 평상시 그 지역위원회와 유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구전이면 구전, 카톡이면 카톡, 문자면 문자, 이걸 그 운동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선거판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곳곳에 뻗어있는 그 인적인 네트워크하고 잘 화학적 결합이 돼야 그분들이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 지역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너무 훌륭한 것처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통하지도 않고 지리도 모르고 그런데 지역 공약에 대해서 다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고 지역 국민들 이야기 잘 들어가면서 함께 그걸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훌륭하다, 내가 다 안다 이거보다는 약간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 온 인물인 만큼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약간 참신하면서도 성실한 모습을 기대하세요. 참신하게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마지막 이틀 동안은 저는 잠 안 자고 48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상대방 후보는 평상시에도 한 저녁 인사 끝나면 주로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지만 저는 밤에도 술집을 공략했어요. 10시, 11시가 돼도. 술집을 기억나요. 돌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술을 한잔 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을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 거칠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때 뭐 진정성 있게 좀 얘기해 드리고 했던 것이 나중에 봤더니 후기처럼 올라오는데, 내가 그때 마음이 변했다. 뭐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분이 또 혼자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변하면 자기 가족도 설득하고요. 자기 친구들도 설득해요. 내가 만나봤는데 걔 괜찮더라. 야. 만나봤더니 걔 괜찮더라. 그다음에 또 저희 지역에는 불광천이라는 천이 흐르는데 근데 제가 밤에 어두워져서 아무도 없는데 가로등만 켜져 있는 데서 가로등 아래에서 계속 혼자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거를 후기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내가 너 봤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화학적 결합 잘 이루시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낮은 자세, 그 다음에 참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은 길이 열릴 것이다. 아니, 이소영 후보님 뭘 받아 적으셨어요? 뭐라고 썼어요 거기? 밤에 가로등 아래. 제가 이제 선거 나왔을 때는 주변의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러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냐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니셨어요. 뭐 은평에는 박주민 울라울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고 나오시면서 계산하시면서
아, 이 지역엔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면서요. 뭐 되게 훌륭하다던데. 뭐 이러면서 가시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가족분들도 이제 계셨던 거죠. 같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처럼 선거 다 끝날 때쯤이 되는 아니 분이 저는 제 선거 때 계속 어색하고 엉거주춤했어요.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재정 의원은 비례였는데 저희 지역에 도와주러 왔어요. 비례인데. 근데 자기가 지역구 같아. 자기가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정작 그 지역구 후보 저는 계속 졸졸졸졸 쫓아가요. 두 분이 꼭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십시오. 아니 저는 하면 안 돼요. 저도 선거 치러요. 후보들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아까 이해찬 대표님하고 이인영 대표님 얘기 안 하셨나요? 그런 말씀들을 좀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셨죠. 그렇지만 이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100여 개의 개혁 과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는 과제들이에요. 그럼 이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어떤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뒷받침 안 했거나 못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일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와 국회가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의석수가 비슷하니까 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뭐 패스트트랙으로 간신히 지정을 해도 또 본회의 통과되려면 또 누더기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셨잖아요. 국민의 뜻에 맞춰서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그리고 그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국회가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이것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할 거라고 자신이 있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 3년 전에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국회는 이제야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야. 가실 때가 됐는데 물을 색을 따가시고 그래요. 아니 들고 갈게요. 아깝게 이제 끝날 때 됐는데 20대 국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못 꾸려왔어요. 법원 개혁도 못했습니다. 뭐 경찰 개혁은 아직 손도 못했습니다. 해야 될 법들 못했어요. 보십시오. 누가 발목을 잡고 누가 못 움직이게 했는지. 진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일할 정당이 누군지 일하려 하는 정당이 누군지 잘 판단하셔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물 들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후보, 예.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리버리한 대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예, 캠프에 자원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안 불렀는데 가서 했어요. 그로부터 계속 어리버리 생활을 민주당에서 하게 됩니다. 지난 총선 때는 비례 후보 24번이 됐어요. 될 리가 없죠?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었으나 한 번도 당선된 적도 없다. 그러다가 경선을 통해서 드디어 공천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의 후보야, 눈물의 후보.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더니 결국은 후보가 되는구나. 네. 다시 한번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민주당은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꼭 당선돼야 될 분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1호 총선에 강남갑에서 출마하는 기호 1번 김성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땅의 평화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평생 평화라는 두 단어를 화두로 들고 살아왔거든요. 또 우리 민족 지금 최대의 과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 70년을 넘게 편지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태영호 후보께서 북한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자. 북한 정권 내부로부터 봉기를 위해 휴전선 군인들에게 심리전을 펴자.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면 몰라도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자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또한 미래 통일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꾸준히 대화해야 될 그런 상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줬다가 미국에서 옥살이한 로버트 김 가족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 강남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원하는 애국지사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강남갑의 발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호 1번 김성곤과 김성곤 TV를 주위에 적극 선전해 주시고 제 지역구는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입니다. 동네 이름들이 딱 쏙 들어오네요. 반드시 평화 세력이 승리해서 우리 한반도를 이런 전쟁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불행하게도요, 그동안 보수층이 많은 압구정 청담은 투표율이 높은데 저희 지지하는 역삼동 또 논현동 표율이 한 10% 정도 떨어져요. 민주당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네. 해봤자 안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투표해 주시면은 반드시 제가 이 8%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강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구와 꼽사리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진선미 강동갑 후보는 3,468표 진선미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낙곰수 변호사였거든요. 주진우하고 저 감옥 안 가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두바이 5,000살인사건 취재 때 남자들이 무서워서 다 뭉쳐 잘 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혼자 떨어져 자야 했던 첫 번째는 비례를 하셨고 비례에서 지역구로 가서 살아 들어온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려 장관까지. 그러나 진선미 TV 동시 접자 10명. 구독자 몇 명입니까? 간신히 읍소에서 1,000명 조금. 1,000명 조금. 대통령을 국회를 통해 백업하는 건 한석 의석이 쌓여서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당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 좀 쳐주세요. 그 동네가 좀 험지였어요. 강동을. 여기도 18대 한나라당이 했고 삼선 현역인 심재권 의원을 경선에 이기셨죠. 네. 그거 힘든 일이야. 구청장을 3번 했고요. 이해찬 당대표 모시고 이제 당 대변인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뭐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강동을 쪽은 사실은 좀 더 좋은 지역이죠. 저희는 막판에 뒤집어서 3,468표 맞아요. 겨우 이겼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졌고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안 됐고
못할 게 없어. 너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간절함으로 아유 내가 나라도 나가서 한 표를 더 해야지 하는 표가 모여서 된 거거든요. 이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약간 또 소름이 돋거든요. 늘 어려운 지역이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하기 너무 힘들어, 씨발. 제가 사진으로만 뵀는데 사실 이런 느낌인지 잘 몰랐어요. 사진을 봤을 때 약간 느끼겠거든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 얼굴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선거운동. 자, 가운데 계신 분은 말이죠. 청년 전략공천 되신 분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그래서 뉴욕주의 변호사, 제국주의, 김현장 변호사, 악의 속을, 기업 인수합병 전문, 냉혈한. 근데 민주당에 들어오셨나 몰라? 명함을 돌리면 뒷장만 보시면 그 미래통합당 후보인 줄 알고 좋아하시다가 1번이야? 저는 보수야당에서 한 2번 정도 영입제의가 있었는데 내가 이 당에 가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쓰다가 절반을 안 써지더라고요. 자, 내가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민주당 성향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당에 왔는데 총수님처럼 다들 싫어해요. 네, 다들 싫어하는 게 셀 수 없는 스펙 덩어리.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여기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차이로 졌고 시의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구고. 네. 제가 어제 자랑스러운 파란색 잠바와 노란색 숫자를 하고 타워 팰리스 안쪽 식당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막 활보하고 돌아다녔더니 어떤 분이 부르면서 나 이 동네에서 그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봐 그러시더라고요. 이 타워 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은마미도 성경 아파트, 대한민국에 이제 비싼 아파트는 다 있는 이 강남구병 험지 중에 험지에서 청년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 45세까지인데 제가 만 45세 7개월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청년 전략 공천.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식당에 가서 어떤 분이 불러갖고 되게 타이르시면서 내가 이제 보수 지지자로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 가면 뭐 민주당 빨갱이다 욕한다고 하는데 욕을 안 해요. 어차피 안 될 어차피 안 되니까. 저는 하여튼 이제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방심한 틈을 노렸어. 그래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당에서 나온 그 조사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에 대해서 희생을 한다. 내가 뭔가 당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현장에 와서 그 정말 간절한 당원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꿔먹고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각오로 한다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당에서 보내준 자료를 받았을 때 아 이거는 나만 봐야겠구나. 네. 네, 제가 하여튼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적의 심장에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이변은 그런 동네에서 나는 거예요. 이변은. 이젠 말할 수 있다죠. 저도 감추고 있었어요. 그 지지율 조사를 2016년에 한 10% 차이 났었거든요. 옆에 김한규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났잖아요. 표정인데. 당에서 거기도 보내드렸나요? 포기하지 않는 남자, 반전의 남자, 예. 한 큐에 끝내는 남자 김한규입니다. 네. 본인 유튜브 2,500명 정도 되는데요. 2,500명. 오늘 방송 끝나고 아마 4,000명은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 그 구독자가 조금 딸리는데 한 400명밖에 안 돼서 400명. 좀 더 절박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과 우리 당의 차이를, 그 당의 도덕성과 우리 당의 도덕성을, 그 당의 능력과 우리 당의 능력의 차이를 승리해서 꼭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례대표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비례대표 때 인지도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러나 그 비례대표 4년을 통해서 제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지도가 비례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놓쳐져 있는 부분, 또 전문성,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례대표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 돼 보니까. 근데 우리 당이 지역구 의원만 있다면 그 상상만 하면 너무 아득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비례대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넓히려고 했을까요? 그건 비례대표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비례대표를 어디를 선택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남국 병을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후보입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아.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김한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규 인사드립니다. 네. 미국 변호사도 때려치고, 김현장 변호사도 때려치고, 보수 영입 제한도 두 번을 때려치고, 그리고 타워 팰리스에 파란 옷을 입고 들어가 선거운동을 최초의 남자입니다. 네, 제가 그 방송 이후에 타워 팰리스를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토론회도 잘하고, 당만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나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번에? 네. 원래는 없었는데. 사실, 지난번 방송에 나올 때는 갑자기 연락 왔어요. 강동 갑을인데 병이 없어갖고 병을 찾다가 옆에 있는 강남병 해갖고 이렇게 제가 나왔거든요. 방송이 딱 되고 나서 그 다음날 확 분위기가 동네에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때 유튜브 구독자가 2,500명이었는데 방송 끝나면 한 4,000명 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19,000명이 됐어요. 정말로 방송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포기하는 선거. 그렇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포기 안 하면 된다고, 그런 지역을. 네. 근데 보더니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중도가 잘하면 기회가 있지 않겠냐. 네,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번에 찬스야. 그래서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정말로 많이 느껴지고, 오늘 아침에도 정말 지지자들이 제가 유세하는 일정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생겼어요. 오, 네. 팬클럽. 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지난 방송 출연한 이후에 제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지역 유권자분들의, 지지자분들의 마음도 확 달라졌어요. 이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나 이러다 사고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제 편이 확실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벤츠 S클래스 창문이 쫙 내려. 그러면서 또 욕하겠구나, 빨갱이다, 뭐 이런 욕하겠구나 싶었는데 다스베이다를 봤어요.
벤츠 S클래스가 2대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편들 있어 거기. 그러니까 있어. 동네에선 창문이 열리면 다 외제차예요. 기본적으로. 아 정말 이 다스베이다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제가 어린 2딸을 데리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대치동에 살고 있다. 40년이 된 재건축 아파트에서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들이 나도 희생하는데 라는 게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되게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만 좋아하고 남편은 설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설득해 주십시오. 네. 아, 오늘의 메시지는 남편을 설득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 사고 친다. 시부모님도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정 후보 아까 방송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게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표 차로 이기고 싶어요. 많이 바라지도 않아. 네, 이탄희 후보, 뭐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로 아주 친한 이수진 후보, 강선우 후보, 오용환 후보 당선자 특집에 저도 끝자리 한번 앉고 싶습니다. 나가나요? 나가세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재밌다. 이 동네에서는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경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한 한 가지를 바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지역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요. 지역구를 뛰면서 그 지역의 당원들, 특히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는 오랫동안 어렵게 그 네. 지역에서 일구던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 일체가 돼서 이거는 나보다 훨씬 큰 일이다. 동지에도 생기게 되고 네,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아이 뭐 대학 입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의 이 간절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전 일생을 거쳐서 이만큼 단 하나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만큼 간절함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온 그 수많은 또 당원들. 네. 쉬운 지역은 잘 몰라요, 이거. 맨날 이기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손을 가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저를 보면서 나는 파란색만 봐도 화가 나. 그런데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커밍아웃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점점. 오늘, 그래서 오늘 장터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랑 가까운 곳에 있게 돼요. 왜냐면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랑 거의 비슷한 데 서 있게 되는데, 오늘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야쿠르트를 계속 사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정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결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 4년여를 지냈는데, 이제 당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제 꼭 당선으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스베이다 그 시청자분들이 꼭 그 투표를 해주시고 한 분씩만 서초 지인 찾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당선이 꼭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재선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든든하게 받쳐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특히 저랑 경쟁하는 분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비열한 공격들을 참 많이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기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오늘 컨셉은 뭡니까? 고민정의 빛이 가려져서 불쌍한 청와대 출신들 두 분을 선발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을 2번 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 제 후배 중에서 가장 미남이에요. 아이고. 저는 사실은 자랄 때부터 남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남자 표정 보면은 그런 쪽에는 제가 강합니다. 네. 아니 총선 얘기를 해요 좀. 무슨 다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는 지금. 제가 사는 동네 구청장님이었어요. 예.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부산 팀은 뭐 자관 부탁합니다. 막. 그러고 했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성북동은 어떻습니까? 예, 성북 갑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너무 거만한 자세 아닙니까? 거만한 자세? 이제 그만큼 또 책임이 있는 게 종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간판 주자끼리 붙은 종로의 싸움과 우리 강북 지역 전체의 성적이 우리 수도권 전체 선거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차이로 이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태풍처럼 몰아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앞에 부산팀하고 너무 자세가 달라요. 제발 지인한 사람만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압도적 표차로 밀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총수 방송을 듣고 저도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반대측이 늘 뭐가 있기 때문에 4월 16일 아침까지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TV 말고 김영배와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대 총학생회장팀으로 두 분이 다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이에요. 5선 이재호를 은퇴시킨 남자. 김민석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가장 전설적인 그리고 스스로를 은퇴시킨 남자. 겨우 31살에 최연소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20년 전. 제가 15대 국회의원이었어요. 15대 국회의원은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에요. 20년 만에 본인이 데뷔했 지역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딴 데 가서 국회의원 해볼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조금 들었었어요. 제가 당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안 땡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못했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난 코스였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하고 경선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하고 평소에 같이 정치하는 분들도 다 떨어지고 민주당 경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경선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제가 요새 제가 돌아다니면서 야, 난 정말 고령화 시대 땡큐다 제가 이래요. 진짜로. 강병원 의원. 네. 5선 이재호 은퇴시켰다. 이 지역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경선에서 임종서를 어떻게 이겨? 안 되지. 제가 당내 경선을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 뉴스에 제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종석, 경선 탈락, 이변 이거만 나오고 제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본선을 이제 5선에 이재호 의원하고 붙게 됐는데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 다들. 네. 근데 이때도 제 이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이재호 의원 떨어진 것만 나오고 이재호 낙선만 나와. 선거 슬로건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에요. 피켓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강병원만 쓰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다들 식당 개업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본인 이름을 주로 안 알리는 방법에 선거를 했네요. 임종석을 알리거나 이재호를 알리거나 또는 행운식당을 알리거나. 두 분 다 동네 분위기는 좋잖아요 지금. 저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저는 올 필요 좀 있어요. 그래요? 여유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이 나왔어요. 순천에서 그 자전거 유세하고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길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영등포 로타리. 유세차가 간혹 딴 동네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하느냐. 두 분 다 이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고 학생회장 출신이셨고 연설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총선이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1919년 이후 작년이 딱 100년 아니에요. 이번에 승리를 하면 평화로운 포용국가로 가는 우리 사회 흐름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딱 분기점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기면 이제는 갈 수 있다. 2016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촛불을 들고 그 겨울을 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만들어주셨는데 실제 20대 국회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해보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국회에 와보니까요. 국회는 철저하게 쪽수 싸움입니다. 쪽수가 없으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가. 아주 막 속 터져 죽어버려요. 정말 쟤네들이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보이콧한 게 20번이 넘습니다. 걸핏하면 무슨 뭐 단식하고 장애투쟁하고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를 국회 앞마당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70% 80%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쪽수가 부족하니까. 쪽수. 이 국회는 과반도 돼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같이 해가지고 과반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최기상 판사는 여기 한번 나왔는데 금천구에서 전직 구청장이 나왔어요. 전화했어요 어제. 최기상 판사 다스베이다 출연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저 지역 일정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전에 한번 나왔 이후에 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같이 시장을 한번 돌았어요. 그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최기상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저 최기상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상인분들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요. 손님이 없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또 죄송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님과 한참 말씀 나누고 계실 때는 또 방해될까 봐 이러다 보면 그럼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정청래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그때 엄마 대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갖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쪼개고 또 쪼개서 더 말씀 듣고 만나 뵈려고 합니다. 저희 당에 계시다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후보가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당과 저희 대통령님의 힘을 더 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두고 계시네요. 자, 여기 지역구 표시 안 했잖아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아니요. 4월 15일 날 구로 갑 지역을 점령해 달라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방송에서 이인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고. 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한 번도 못했던 검찰 개혁하는 정도 이런 사람이지. 뭐 원내대표 한 이후에 대부분의 협상에서 거의 앉은 정도지. 뭐 사실 이런 정도면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역대급이라고 하긴 하대요.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종합해봐도 탕승세를 저희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믿고 의지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더불어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성이 같아야 형제 아닙니까? 비례정당은 기본적인 취지가 소수의 대표성, 직능의 대표성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더 가까운가 이런 것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당하고 과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아주 절박하게 임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제 본래의 진지 모드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역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서울에서는 최재성 의원 있는 송파 같은데, 그 다음에 저의 아주 선의의 그 경쟁 파트너였던 나경원 의원이 있는 곳에 고민정 후보는 안정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 경합을 보이는 이런 흐름 듣고 최근에 인천이 7대6 정도였는데 여기 한 10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정 후보요. 고민정 후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이야, 꼭 이겨야 되는 지역이야. 내 친구가 있는 곳이야.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내가 보수의 꽃갈콘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 양반이 안 풀려요, 오랫동안. 친구야, 미안해! 오세훈 후보가 인물 지지도가 있어요. 정당을 떠나서.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서는데 인물 지지도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대권 후보로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내고 가세요.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은 선수이고 생각보다 네거티브도 굉장히 거세게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초선으로서 거수기밖에 안 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당신도 거수기였냐 했죠. 근데 아무 말 안 하대요. 아니, 네. 이런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겨줘야 돼요. 그죠? 확실하게. 저쪽에 만약에 이긴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권에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때 대답을 계속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 의원직을 네. 또 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할 거 아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어머 얄미워. 말한 대로 지키시겠죠, 뭐. 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는 상대의 대선 후보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1, 2% 접전으로 이기는 건 제 목표가 아예 아니었고요. 애초부터.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애초부터 저의 계획은 무조건 큰 차이로 이긴다. 내가 이길 건데 큰 차이로 이겨야 된다. 청와대 대변인을 막 끝마치고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이긴다. 그러면 내 면이 서지 않는다.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는지 조금씩 이제 선거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저쪽 부동산에 가면 한 3명 정도 앉아있어. 가서 인사하고 와. 저쪽에 마음을 가면, 얻었네. 마음을 얻었어. 그죠? 저쪽에 가면은 약간 성향이 조금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좀 그래.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하고 와. 막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진짜 그 죽기 살기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뭐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학교로 가는 곳도 없고 저는 그냥 여기 광진에서 뼈를 묻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가까스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용인만 찾아주지 마시고 그냥 광진을 5명씩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꼭 큰 차이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분들은 아무렇게나 묶인 거예요. 우상호 후보님은 지역구에 안 계시고 지원유세에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당 후보들 중에서 센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 지역에 좀 지원을 가서 예, 거기가 좀 어렵잖아요. 장경태 후보한테 갔다가 금천의 최기상 후보한테 갔다가 고향의 홍정민 한준호 지난 총선 때 오세훈 후보가 한 20% 차이 난다고 종로에서 다른 지역 돌다가 똑 떨어졌거든요. 내가 또 방심했어. 자연. 내 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려운 지역, 또 우리 영입한 지역 이런데 안 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돌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나? 참. 리턴 매치를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입니다. 세계 신기록인데요. 세계 신기록. 네. 지난번에 저하고 공통 공약이 진 사람이 방 뺀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낙선하고 나서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20여 년간 도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좀 뭉클했어요. 뭉클했는데 또 나오셨네? 제가 진성준 후보님을 기억하는 것은 안철수 시절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문재인 대표를 씹었어요. 네, 그랬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무슨 당무를 잘못했다느니 무슨 정치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은 안 되니까 물러나라 이런 거였어요. 그거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아니냐. 그때 문재인 대표 측에 서서 열심히 변호했던 거의 유일한 분. 이 진성준 후보가 지난번에 강서 가불병 지역 낙선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진성준 후보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본인이 김성태 잡으러 간다고. 그 내가 진성준 떨어졌을 때, 저런 후배가 있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이기는 거로 나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언론에서는 저희 지역을 무슨 격전지, 승부처 뭐 이렇게 불러면서 걸핏하면 인터뷰를 하러 막 와요. 걸핏하면? 왜 꼭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까?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수당 되면 바로 탄핵 추진한다. 대통령은 열심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달려가는데 다수당이 된 야당이 탄핵을 안을 낸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어주려면 집권당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신나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거 승리해야 돼요. 네. 이 팀 협박팀이네. 진짜로 이기고 싶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하고 싶어요. 이번에 반드시 압도적인 의석, 국회 선진화법의 필리버스터 조항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180석 가야 된다. 180석. 그리고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면 200석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례대표 정당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적 정당 투표에서 지금 현재 2위다.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조인한 당이 성이 같아야 같은 집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김성준 앵커 아시죠? SBS 앵커. 진성준이라고 어찌 트위터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정권 심판론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의 상대 후보가 처음에 막 청와대 저격수, 막 조국과 맞서 싸운 사람, 문재인 심판 막 이걸 들고 나왔다가 요즘 싹 다 바꿨어요. 마곡 개발 이익 환수, 환수 전문가 막 강한 정부 만들어달라, 강한 여당 만들어달라. 우상훈이 마무리하고 가주세요 오늘 그러면. 재미없었나 보구나.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당선되고 낙선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전체의 성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풀어지지 말고 좀 더 힘을 모으자. 집중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